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머스크 3만 달러 이하로 판매될 무인 로봇택시 공개,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공세, 신중한 주택 매수자들을 끌어내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새로운 로봇택시와 로보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공개한 완전 자율주행 차량들에 관한 것인데요. 이 혁신적인 차량들이 교통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인사이버캡과 최대 20명을 태울 수 있는 로보벤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사이버캡은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가격은 약 3만 달러 이하로 책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 차량이 고객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내년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기능이 적용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계획 중인데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 이번 기술은 기존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캡은 2027년 이전에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머스크는 일정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발표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교통수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통을 언급하며 로봇택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점차 구식이 될 것이며 로봇택시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머스크가 공개한 또 다른 혁신적인 차량은 로보벤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한 번에 최대 20명의 승객을 태우거나 많은 양의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테슬라는 이 차량에 유도 충전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즉, 충전 플러그 없이도 주행하면서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기술이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술들이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30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가치는 약 40배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힘쓰고 있지만 경쟁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WAYMO는 이미 레벨 4 자율주행을 달성했으며 미국 여러 도시에서 무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자율주행 기술에서 레벨 2에 머물고 있지만 머스크는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로봇택시 사업이 테슬라의 큰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로봇택시 사업이 2030년까지 매출 40억 달러, 이익 10억 달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2040년까지 로봇택시의 글로벌 수익 기회는 1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슬라는 이번 로봇택시와 로보벤 공개를 통해 미래 교통 혁신의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공학을 통해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더욱 끌어올리고 미래 교통을 재정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규제적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주택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몇 년간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문제를 단속하면서 많은 개발업체가 채무 불이행에 빠졌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소 계약금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은행에 유동성을 주입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일주일간 이어진 국경절 연휴 동안 대도시의 주택 관람 및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신규 주택을 보는 사람들이 1년 전보다 2배로 증가했고 상하이, 선전, 광저우 같은 주요 도시에서도 주택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선전에서는 신규 주택 판매가 작년보다 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정부의 부양책이 주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주택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가격 하락과 개발업체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신뢰 부족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인터뷰한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느끼며 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해 가격을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열쇠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경절 연휴 동안
중국 국민들의 소비 지출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는 국내 수요가 여전히 약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은 일시적인 반등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가격 안정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은 정부의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